만나면 좋은 친구 MBC. 덥고 습하고 외출덕거려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집안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여름철 별미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달아난 입맛, 되살아나게 하는 요리 지금 소개합니다. 아이고 떠보라 아버지,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어요? 냉면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삼계탕. 저는 수박.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밀면 먹습니다, 저는. 왜요? 부산하면 그래도 밀면이. 여름하면 다들 시원한 면 요리를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명인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곳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입구에서부터 명인의 아우라가 느껴지죠. 명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혁 씨. 김나경 한식 명인을 만났습니다. 아니 요즘 날씨도 덥고 이 기력도 좀 딸려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좀 먹고 싶은데 잘 찾아온 거 맞죠? 요리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죠. 좋다. 오늘 그러면 간편하게 그리고 여름하면 떠오르는 면 요리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집에 있는 재료로 시원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손쉬운 시원한 면 요리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오잉? 여러분 냉장고에 흔히 있는 재료잖아요. 야, 이거 냉장고 조금만 뒤지면 다 있는 재료들이네요. 이 재료를 만들 오늘의 음식은 바로 감자 콩국수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감자잖아요. 네. 감자 먼저 필러로 껍질을 편하게 슥슥 깎아요. 아, 이런 거 다 해봤죠 집에서. 그렇죠. 이렇게. 또 이 강판에다가 근데 이제 손 다치시면 안 되니까 네네. 손을 이렇게 장갑 끼시고 하시면 제일 좋고요. 지금 이 정도 한 개를 했을 때도 이렇게 뽀얀 물이 나오시죠? 네네. 이것을 한 두세 번 정도 갈아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맑은 물로 변한답니다. 이렇게 싹 빼주시고 하시면 우리가 끓는 물에 살짝만 넣었다 빼도 네. 국수처럼 야들야들 뚝뚝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감자가 면이 되는 거네요. 네, 전분을 빼주면 국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받아 적고 계시죠? 감자 콩국수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채썬 감자를 센 불에 잘 삶아주면 이렇게 감자가 면같이 변합니다. 이어서 삶은 감자채는 찬물에 넣어주시고요. 이젠 콩국 만들어야겠죠? 가정에 있는 두부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 한 모 그대로 통통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유 200ml 수북히 넣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소금. 아, 소금 좀 들어가요. 소금은 절대 짜면 안 되고요. 한 요 정도? 한 꼬지 정도 1인분에. 숟가락이 한 3분의 1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깨소금을 또 넣을 수도 있거든요. 깨소금을 넣으면 약간 좀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겠구나. 네. 기호에 맞게 레시피대로 잘 넣어 갈아주시고요. 씹히는 거 없게 곱게 갈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뽀얀 색을 자랑하는 콩국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오, 되게 고소한 향이 나요. 야, 이제 그러면 이게 베이스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준비하고. 다 됐네. 자, 혹시나 이것만 먹기가 좀 그렇다 하실 때는 가정에 있는 국수 네. 이용해서 요거 조금 넣으시고 함께 드시면 좋거든요. 네. 명인의 추천면은 영양 가득 소화에 도움을 주는 들깨면인데요. 마지막으로 고명을 올린 채소를 다듬어 주면 됩니다. 조리한 재료들을 그릇에 담으면 완성되는 감자 콩국수. 맛은 물론 영양까지 가득한 여름철 별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음식은 뭐 만들어요? 여름철 음식 중에 감자를 이용한 전가가 있어요. 궁금하다. 감자전과 재료인데요. 감자 콩국수를 만들 때 감자를 조금 남겨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쁜 색감을 낼 치자와 달콤한 맛을 책임질 설탕만 있으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치자 우린물을 먼저 붓고. 네, 야들야들 얇은 것만 조금 두꺼운 거는 우리가 국수 해 드시면 되고요. 네. 물이 한 컵이면 설탕도 1대1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들어가셔서
2분의 1의 수분을 날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탕을 더 많이 넣어줘야 되네. 그러면 이제 감자 말고도 여러 가지 재료로 또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인삼도 하고 뭐 고구마도 되고 도라지 전과도 이렇게 도라지 하고. 되고. 네. 아, 집에 그냥 있는 재료를 만들면 되겠네. 네. 쫙 졸여주면 됩니다. 아, 끝이에요? 되게 간단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남았다면 뚜껑을 닫는다. 간단한 레시피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약불로 계속 끓여주면 되는데요. 저어가면서 잘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맑고 투명해진 거면 이제 완성이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만 6월이면 장미죠. 저는 빨간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는데 저는 노란 장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하게 2장 정도만 올리시고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평평한 쪽이 밑으로 가시게 하고 요렇게 해서 1바퀴, 2바퀴, 3바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잡아서 우와. 그릇 위에 피어난 노란 감자전과 꽃.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 정말 예쁘죠? 와, 선생님. 근데 비주얼이 이 감자 같지가 않아요. 되게 장미꽃 같이 꽃 한 송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감자의 대변신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가정에 있는 감자를 가지고 치자를 가지고 이쁜 꽃을 만들 수가 있죠. 예. 와, 완성. 다시 한번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메모나 캡처하셨다가 감자 콩국수와 감자전과 쉽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맛과 영양까지 담은 여름철 별미, 남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간식 감자전과와 감자 콩국수, 드디어 맛볼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네, 한번 잘 저어가지고 일단 비주얼은 일반 콩국수와 뭐 전혀 다를 게 없네요. 우리가 그 아는 콩국수의 그 담백함과 고소함이 그대로 느껴지고 이 감자의 그 아삭한 식감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먹는 재미가 남다르네요. 맛있다. 한번 여러분도 맛보셔야 된다, 진짜. 근데 또 궁금한 거 저 감자전과 꽃 한 송이 제가 들고 갈게요. 야, 비주얼 보세요. 기대된다. 어떤 노랑 장미꽃입니다. 이게 감자 맞아요? 처음에는 이 감자의 식감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청 부드럽고요. 뒤에 이 달콤한 맛이 쫙 퍼지는데 입맛을 좀 개운하게 해줘요. 다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평상시 만들어 놓으셨다가 어떤 요리든 찜 요리든 디저트든 이렇게 같이 겸해서 세트 나가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감자 콩국수로 시원함과 담백함을 맛보고요. 입이 심심할 땐 감자전과로 자극을 더해주면 요리계의 신조어가 탄생합니다. 바로 담백담백.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시청자님들에게 여름 보양식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요. 꼭 오늘 배운 거 네. 집에 가셔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죠. 예, 제가 집에 있는 엄마한테 꼭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올여름 이 감자를 이용한 요리 많이 해 드시고 건강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여름 이색 콩국수 드시면서 시원하게 보내세요. 불 앞에서 오랜 시간 요리하기 힘드시죠? 우리 가족 입맛 되찾을 요리가 필요하시다고요? 감자 콩국수와 감자전과 명일의 레시피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집안에서 행복을 찾는 저는 극아이입니다. 내향인이에요. 집에서 즐기는 행복도 무궁무진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한번 나가보고 싶기도 한데 왠지 사람 많은 곳은 싫고 조금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곳 없을까요?
찾아봐야겠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초록초록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곳. 입구에서부터 어딘지 딱 아시겠죠? 바로 실내 테니스장인데요. 테니스는 둘이 하는 운동 아니냐고요? 여기서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칠 수 있다. 오, 무인 테니스장이에요. 저희 매장 처음에 입장하시면은 네. 전면에 보이는 게 이제 테니스 라켓하고 그리고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테니스화가 있는데 다양한 고객님들에게 맞춰가지고 220부터 290까지 인터넷 예약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고 오실 수가 있고 예약을 못하신 고객님들은 또 키오스크가 있어서 5분에서 30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하는 운동은 파트너와 시간 맞추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비 없이 맨몸으로 와도 테니스를 칠 수 있다니. 게다가 초보여도 문제 없습니다. 내 수준에 딱 맞춰준다니까요. 으이! 야! 상대가 좋다. 내 마음을 읽어주는 상대. 멋인 게 아니겠어요? 재밌어. 공 정리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미리 예약만 하면 전문가에게 1대1 코칭도 가능한데요. 레슨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답니다. 아, 워밍업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느낌도 왔겠다. 저 드넓은 코트로 가서 어떻게 실력 좀 뽐내볼까요? 나 혼자니까 내가 멋대로 자유롭게 선수처럼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넘어가시죠? 귀엽고 아기자기했던 오렌지 코트에서 광활한 퍼플 코트로 옮겼더니 확실히 난이도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진짜 무슨 상대가 있는 것 같아. 랜덤으로 공이 날아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와, 멘트도 하기 버거울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공들. 못 쳐도 눈치 안 보니까 그게 제일 좋다. 땀이 송글송글. 오랜만에 제대로 몸 좀 풀었습니다. 개운하게 땀을 좀 뺐더니 몸부터가 가벼운데 조금 또 씻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혼자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외관만큼이나 넓고 럭셔리한 내부. 씻는 곳이라고 해서 목욕탕인가 했는데 여긴 어딜까요? 들어서자마자 아주 힐링되는 이 공간. 제가 아주 좀 때 빼고 광내려고 왔는데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공간은 여성들만을 위한 샵이에요. 뷰티를 테마로 해서 우리 현대 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 여성들에게 좀 더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리트리트 공간입니다. 혼자서도 오셔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코너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뭘 받으면 될까요? 네, 우선은 세신이죠. 세신. 그러면 세신을 위한 준비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복하러 가실까요? 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라. 벌써부터 기분 좋네. 어떻게 몸 좀 푹 담그러 갈까요? 여긴가 보다. 세상에, 뭐야, 완전 예뻐. 여성들의 로망. 온몸을 푹 담글 수 있는 욕조와 통창 너머로 보이는 푸릇한 풍경. 땀을 빼면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다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대박. 15분 동안 몸을 담그는데 1분 1초가 가는 게 어찌나 싶던지. 1인 전용 세신샵이지만 친구와 모녀를 위해 동반 세신도 가능하답니다. 마치 선녀가 된 기분이랄까? 나무꾼이 내 옷을 훔쳐가면 어떡하나? 잘 보이는 데다가 뒀는데.
몸을 충분히 불리고 나서 드디어 세신에 들어갔는데요. 아프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것이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한 번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와 기분이 남다르네.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서만 즐길 수 있는 이 프라이빗한 또 사우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대중 목욕탕이 아니라도 내 몸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꺼려진다고요? 이래도요? 혼자라서 좋아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어떻게 멋지게 보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영화를 볼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사람이 없는 곳이라더니 놀이공원? 그 어느 곳보다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 아니냐고요? 입구는 같지만 제 목적지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놀이공원 주차장입니다. 광주의 유일무이 자동차 극장. 오롯이 나만의 공간, 내 차 안에서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그렇게 혼자 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들이 꽤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메리트로 또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늘이 조금 먹구름이 들이오는 게 비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화 보고 있다가 비 오면 어떡해요? 폭우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그럴 때는 야외 극장이다 보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그럴 때는 급하게 휴관을 할 때가 있고요. 1년에 몇 차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편안하디 편안한 나만의 상영관에서 저도 오늘 제대로 한번 행복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오케이, 위치 좋은데 잡았고. 영화관 오면 뭐예요? 또 먹는 재미 아니겠어요? 나만의 주전물이 또 완성해야죠. 매점 가야지. 극장 내에 자리한 매점. 극장의 기본 먹거리인 팝콘은 물론 다양한 과자에 음료, 아이스크림, 그리고 라면. 아니 일반 영화관에서는 이렇게 냄새나는 라면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가능하다는 점. 왜냐? 나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컵라면도 있지만 단연 뽀글이 라면의 인기가 높다는데요. 뽀글이 라면만의 매력, 낭만. 쥐포도 셀프로 구워 먹을 수 있답니다. 에서 먹는 라면 맛 끝내준다. 해가 지고 상영 시간이 가까워 오자 하나 둘 자리를 잡는 차량들. 영화 재밌게들 보세요. 이제 영화 곧 시작하려나 봐요. 좋아 설렌다.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했던 오늘의 하루, 정말 혼자라서 행복한 하루 아닌가요? 아무리 혼자가 좋은 극아이 성향이라도 집보다는 밖이 낫죠. 혼자서 다닌다고 외롭거나 청승맞지 않잖아요. 혼자서 즐기는 광주 얼마나 재밌다고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풍경. 초록의 물결 위로 황금빛이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짙어진 녹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황금빛 밀밭 사이로 바람과 웃음이 흐르는 축제의 현장. 지금 밀밭으로 소풍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뮤라입니다. 오늘 글쎄 주변은 정말 초록초록한데 우리가 초록색 보면 활력을 얻잖아요. 근데 초록빛 물결이 황금빛 물결로 변해서 정말 장관을 이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환하는 가을을 마주한 기분이 드는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계절 여행을 하는 것 같죠? 야, 가을도 아닌데 여기는 벌써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황금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여기 살짝 다른 곳이랑 날씨가 좀 다른가 봐요.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황금빛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니, 지금 가을도 아닌데 추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비워보시겠어요? 이게 뭔가? 풀을 불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네. 우와, 이게 뭐 같아요? 보리요. 이게 바로 통밀이에요. 통밀이요? 네. 3,000평이 넘는 드넓은 들판을 가득 메운 황금빛 물결. 바로 이곳에 자란 건 건강한 통밀입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는데요. 한여름에 느끼는 비현실적인 풍경이네요. 미원면에 미가 쌀미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쌀이 아니라 밀농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먹는 밀가루들이 대부분 99%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키운 밀로 먹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마을에서 직접 농사지은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청주에 계신 분들 초청해서 밀축제를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층 더 풍성해진 밀밭 소풍축제. 어느덧 5번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소박하고 따뜻한 매력이 가득한 이곳. 소라 씨도 한번 즐겨볼까요? 뭐부터 즐기면 될까요?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희가 보물찾기. 보물찾기 그럼 상품 있어요, 상품? 네, 저희 오늘 밀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또 저희 직접 저희 브랜드에서 만드는 머그컵도 있고 네. 티셔츠도 있고 저희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 찾아야겠다. 네. 1인당 1개. 아, 그래요? 네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밀밭 속 보물 어디 있을까요? 오리걸음 하면서 오리걸음? 잘 보인다. 거짓말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저기? 역시 아니고. 학창시절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던 실력 어디 갔나요? 오늘은 운이 없는 걸까요? 나만 안 보이는 건가? 바닥에 꽂았다고요, 그 아이스크림 막대를. 안 보이시죠?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어렵게 숨겨놓으셨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어. 여기! 왜 이렇게 어렵게 숨겨놓으셨어요? 보이지가 않아. 전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 체험은 바로 밀 수확입니다. 밀을 이렇게 잡습니다. 네. 잡고 앞으로 힘껏 당겨요, 이렇게. 오호.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깨끗이 잘립니다. 밑에다 놓고. 능력을 보는 거. 참 잘했어요. 이렇게 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농부의 딸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오늘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또 일할 때 또 노동요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콩밭매는 아낙네야. 노동요의 리듬을 맡기고 한 줌 두 줌 어느새 밀밭에 일꾼이 된 효라 씨.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선생님, 저 수학하고 왔어요. 그럼 이리 오세요. 네, 이거 어디다 놔요? 여기 놓으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탈곡하는 거예요. 여기를 꽉 잡고 이렇게 대고 돌려 이렇게. 돌아가는 탈곡기에 우수수 떨어지는 밀을 보는 재미에 신나게 탈곡 체험도 해보고요. 그 다음엔 밀을 태웁니다. 사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밀을 살짝 그을려 먹는 밀살이 체험이랍니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손으로 비벼요. 들고 이렇게. 예, 알이 다 떨어지게. 익은 밀을 손으로 비비니 알맹이가 쏙쏙 분리되네요. 비볐어요? 네. 그걸 입에 톡 털어 넣어봐. 이걸요? 예, 그냥. 그냥? 예, 톡 털어 넣어봐. 예. 그리고 맛을 말씀해 보셔. 맛은 이게 처음에 되게 고소하거든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막 올라와요. 또 불맛도 있고. 불량도 약간 있으면서 진짜 되게 묘하네요, 이게 맛이. 예. 되게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특별한 걸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밀밭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아지고 뭐 힐링이 된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가
딱 좋고요. 사실은 그런 걸 바라고 준비했던 축제라서 그렇게 말씀해 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옛 추억을 되살리는 전통놀이 체험부터 우리 밀로 직접 밀리스도 만들고 밀빵으로 샌드위치도 만들어 봅니다. 즐거움이 가득가득하네요. 맨날 핸드폰만 하다가 자연 보고 하니까 애기도 좋고 저도 좋고 힐링하고 갑니다.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와서 해보니까 많이 재밌네요. 애랑 같이 와서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고. 내년에 아빠랑 또 오고 싶어요. 가장 인기 만점인 밀빵 샌드위치 만들기, 효라 씨도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내가 만드는 나만의 샌드위치 체크! 맛있게 야무지게 먹기까지 성공! 볼거리도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즐기고 나서 이렇게 딱 먹으니까 뭔가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 있죠. 딱 그런 느낌이고 이게 또 이곳에서 나온 밀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신선하고 정말 맛있어요. 밀밭을 거닐다 보면 한여름 바람을 타고 밀들이 속삭이듯 스르르 말을 걸어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밀의 속삭임, 이게 바로 힐링이죠. 그리고 추억도 남겨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 뭐 찍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찍으러 왔거든요.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여기 저희가 준비한 그 명화 속의 옷과 비슷한 옷을 먼저 입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밀밭 하면 떠오르는 명화 속 주인공이 돼봅니다. 허리끝도 곱게 묶고 모자도 써보니 한층 더 특별한 모습이 완성되네요. 이제 자연이 선물하는 배경으로 인생샷 남겨보죠.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요? 이거? 예쁘죠? 와, 이거 그냥 그림이네, 그림.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 도시민들이 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해가는 좋은 공간이 되게끔 하는 게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네, 오늘 밀축제를 이곳 청주 미원면에서 함께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제2의 주식이 빵, 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만날게요. 안녕! 복잡한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고 밀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보세요. 우리 밀의 가치와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 내년에는 더 밀도 있게 밀이 속삭이는 밀밭에서 다시 만나요. 아삭아삭 쌈채소 어디까지 먹어봤니? 낯선 듯 눈에 익은 다양한 쌈채소가 무궁무진 한 입에 쏙쏙 들어갑니다. 맛도 종류도 한소위 쌈채소로 인생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주인공 윤은식 대표의 쌈 마이웨이 레디 큐. 경북 예천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난 밥집을 찾았는데 12시 땡 밥때만 되면 북적북적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메뉴는 쌈밥. 맛도 있고 싱싱하고 또 사장님 서비스도 괜찮고 자주 친절하고 채소가 싱싱하잖아요. 싱싱하고 또 여기 곁들나온 요리 또 두블럭도 맛있고 뭔가 궁합이 맞는 거지. 그런데 숟가락 들기도 전에 어딘가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가만 보니 오호라 채소가 무한 리필. 원하는 만큼 양껏 수북이 담아갑니다. 채소 이렇게 마음껏 가져도 되는 거예요? 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싱싱함은 기본, 채소 종류만 해도 20여 가지. 손님 입장에선 더 바랄 게 없지만 이렇게 퍼주면 사장님 수지 맞는 장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쌈 농사 짓는 농부 윤훈식입니다. 이게 무한리필이네요? 네네.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밭에 농장에 가면 셌습니다.
그냥 좀 막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거기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 예, 그럼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쌈채소 무한 제공의 비결은 직농직수. 모든 채소를 직접 키우고 길러 밥상에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싱싱하고 인심 넉넉한 고가의 노하우. 5개 농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1번 농장입니다. 여기가 그 주 이제 실험하는 농장이기도 하고 재배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2,000평 정도 되고 총 평수가 한 7,000평. 이제 요 재배가 끝나면은 그쪽에 또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그렇게 좀 단계별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만 해도 무려 축구장 3개 이상의 규모. 윤호식 대표는 사실 20년 이상 쌈채소를 연구해온 베테랑 농부입니다. 우리가 한 20가지 정도 하는데 그 뭐 상추 종류, 뭐 생채, 로메인, 적산배추, 겨자, 적겨자, 건대, 유그린, 케일, 깻잎, 뭐 가지수가 20가지 됩니다. 물도 들면 안 되겠다. 물이 아예 없던 데는 물 주자마자 다 빨아먹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햇빛이 강해서 물이 없으면 다 타. 물 관심 가지고 있어야 돼. 아버지의 쌈채소를 먹고 자란 아들은 어느새 함께 쌈을 키우는 사이. 아들이 이제 농장 관리 일을 시키려고 이제 제가 작년에 기농시켰습니다. 자발적인 말 아니에요? 반 강제 반 자발. 힘들죠. 힘든데 확실히 뭔가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워낙 좀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걸 좋아해서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매일매일 좀 임무 완수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란 게 본래 끝이 없지만 쌈부자의 농장은 유난히 365일 바쁩니다. 채소를 수확하고 분류하고 포장까지 꼼꼼. 이 모든 일을 오전 중에 끝내야 합니다. 하루에 이런 거 한 20박스? 식당에서 이제 드셔본 분들이 개인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쌈을 보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문의가 많아서 택배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당일 수확한 채소는 당일 소진이 원칙. 가장 싱싱한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거 양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가맹점 납품 들어갑니다. 28군데입니다. 생산 쪽이 지금 조금 많이 좀 힘들죠. 오늘 그냥 농장 쌈 출고만 해도 한 200만 원 좀 넘을 겁니다. 아마. 연으로 따지면 뭐 한 6, 7억? 사실 윤은식 대표는 귀농 23년 차. 식당 개점 8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주인공입니다. 제가 귀농한 지는 2002년도니까 한 23년 됐어요. 지금은 CJ고 제일제당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식자재 유통업을 한 10몇 년 하다가 귀농을 했습니다. 늘 이제 로망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그냥 내려왔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잘 나가던 유통사업도 접고 40대 초반에 무턱대고 내려온 고향. 맨손으로 시작한 일은 난생 처음 해보는 농사였습니다. 무지 힘들었습니다. 원래 상추 농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아이디어 떠오르면은 그냥 자다가 쫓아나가서 농장 가서 다시 재배 파종하고 그래 하면서 이제 농사가 어느 정도 됐었고 그게 이제 쌈채소의 어떤 기술이 좀 붙으니까 건강상에 좀 문제가 왔어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몸이 망가져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냥 집에서 밥 먹듯이 쌈밥이면 쌈 좋고 밥 좋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귀농 후 쌈채소에 푹 빠져 지내기 10여 년. 마늘 뗀 하우스로 50개 동까지 쌈채소를 재배했는데요.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농사를 줄이며 시작한 쌈밥집이 소위 말해 대박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가맹점주들한테 서로 상생하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뭐 서로가 같이 잘 돼야 된다. 쌈과 함께 먹기 좋은 메뉴도 오랜 고민 끝에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원래 쌈밥에는 고기 아닙니까?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불맛을 잘 내야 됩니다. 8년째입니다. 불맛 낭낭한 제육볶음과 쭈꾸미 완성. 여기에 구수한 맛이 일품인 우렁 강된장까지. 쌈에 야무지게 싸서 먹으면 정성 가득 집밥 같은 한 끼로 손색 없습니다. 첫째 삼일기 인정하고 그다음에 직접 옆에 보니까 저 한다고 하니까 믿음도 가고 그래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쌈별로 맛이 다르니까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데산보다 훨씬 싱싱하고 고소해요. 그래서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농사라는 게 정직하잖아요. 그냥 뿌린 대로 거두고 공심도 콩 나고 저는 그냥 좀 정직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어떤 제 생각입니다. 하루아침에 크는 작물이 없듯 윤은식 대표의 성공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 덕에 더 값지고 튼튼하죠. 농부의 자부심으로 차린 밥상, 앞으로도 건강하게 채워가세요. 종이에 글을 쓰는 것보다 자판을 두드리고 화면을 터치하는 게 더 익숙한 시대. 하지만 이곳엔 연필 한 자루로 추억을 담고 꿈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에 의해서 뭔가 완성되는 느낌? 나에게 사랑이고 힐링이고 축복입니다. 축복 그림.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굉장히 뿌듯한 겁니다. 작고 조용한 선 하나. 그 위에 오늘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른 아침 봉화산을 오르는 한 사람, 이상순 씨입니다. 40여 년간 교육복지사로 일했던 그녀는 퇴직 후 매일 맨발로 숲을 걷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던 시간을 지나 이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자연 속에서 천천히 자신의 리듬을 되찾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는 한 3년 됐어요. 근데 이 맨발 걷기가 너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냥 발을 딱 뻗고 땅을 내딛는 순간 뭔가 훨훨 날아가는 이 우주를 막 떠돌아다니는 뭔가 이런 느낌을 갖게 돼서 맨발 걷기는 제가 계속 좋아하고 있고 다른 뭔가의 욕구들이 사라지는 경험 이런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숲속에 들어오면 뭔가 엄마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특히 이 초록도 여러 가지 초록이 있거든요. 진초록에서부터 아주 노랑빛이 드는 연초록까지 거기에 햇살이 이렇게 내려앉는 걸 보고 있으면 아마 누구라도 충만함을 느낄걸요.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 이렇게 한 1시간 반 이렇게 가지니까 나중에 제 몸에 있는 이때까지 쌓였던 뭔가의 찌꺼기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좀 풀어져 나가는 느낌. 숲을 걷다가 조용히 걸음을 멈춥니다. 가방에서 꺼낸 건 책도 휴대폰도 아닌 스케치북. 퇴직 후 그녀가 새롭게 빠져든 작은 즐거움인데요. 일단은 이 자연 안에서 가장 이 편안한 이 마음 상태에서 소묘를 그리고 이 자연을 보면서 참 만족, 참 평안 이런 걸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남한테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 소묘
풍류의 매력에 푹 빠진 또 한 사람. 퇴직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이자 20년 넘게 신문에 칼럼을 써온 작가 김광호 씨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문제점이 좀 많아서 저 나름대로 대안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그 국영수 위주로 서열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좀 인문학이나 독서 위주로 조금 교육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이야기를 글로 담아온 그가 어느 날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장으론 다 담을 수 없었던 감정과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였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한 9개월 됐는데 일단 모양은 흉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그려서 제 글에다가 그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사설로 넣고 있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부심이랄까?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제 자신이 직접 그려서 하니까 훨씬 더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을 봐도 글도 제 글이고 그림까지 제 그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어떤 자부심이 크죠. 점 하나, 선 하나에 마음을 가만히 얹어보는 시간. 그 매력에 이끌려 연필을 함께 들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부부터 공무원, 직장인까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속도로 그림을 그리며 표현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여기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고 여기서 3시간 하고 가면은 그 낮에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의 그냥 힐링 있죠, 힐링. 글은 그러다 보면 시간 가지도 모르고 여기서 10시에 끝났는데 집에 가서 또 막 2시, 3시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치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가니까. 그 전에는 그냥 예쁘다, 멋있다 자연을 보면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꽃을 보면 예쁘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꽃 모양을 제가 보면서 저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달라진 거죠. 빨간 거 해버릴 때 그러면 안 되죠. 괜찮아요. 빨간 거요? 빨간 무늬 막. 그럼요.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유리창 이런 거? 좀 이렇게 섬세하게 해주면 좋죠. 하고 싶은 대로 여기 충분히 원근 나왔으니까 그렇게 잡아줘도 괜찮을 거예요. 경미 씨가 소묘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반. 가볍게 시작했지만 선과 음영에 마음을 담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잘하신 분들이 이게 색감을 못 내고 연필이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연필로 색감 내는 게 그리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막 거칠고. 근데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색감을 낼 때까지는 좀 많이 힘든 여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지도 받고 또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해보니까 또 어느 날 되긴 하더라고요. 연필의 감각이 손에 익으면서 마음에 자신감이 스며듭니다. 그 덕분에 그녀의 일상도 더 다채로워졌는데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연필로 이게 형태 잡는 게 어려운데 형태 잡고 이렇게 색을 발라가는 것이 이렇게 사물이나 형태가 나온다는 게 연필로 너무 뿌듯하다 할까? 근데 이제 인물화를 그려서 선녀한테 한 2개를 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얘가 책의 표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똑같이 그림을 자기도 그리고 싶다 하면서. 그래서 그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가게를 하면서 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 공간만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를 하나 완성하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위에 이파리는 위에 이제 여기 그 전기선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훨씬 자 어때요? 각자의 내면을 연필로 고백하듯 그려냅니다.
서툴지만 정직하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감성을 담은 작품들. 이게 소묘의 매력이겠죠? 그림은 빠르고 늦음은 없고 내가 뭔가를 그려보고 싶다, 표현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왜냐면 그 시작점은 다 틀릴지라도 어느 정도 위치 오르는 것은 똑같이 도착이 됩니다. 이것은 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좋죠. 친구가 되니까. 뭐 시간 될 때마다 붓을 잡고 연필을 잡고 그 하는 게 뭐든지 노력하다 보면 뭐 요즘 치매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그런 게 잡념이 없어지니까 아예 그런 거 안 올 것 같은데요. 딸들 얼굴을 아주 사심을 넣어서 예쁘게 그려주고 싶고 우리 손주 낳으면 우리 손주 얼굴도 제가 예쁘게 그려주고 싶고 그래서 액자해가지고 선물하고 싶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큰 작품 할 때까지 인물을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쓱쓱 그릴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인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새로운 길을 또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저한테서 준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보이고 싶습니다. 연필 한 자루로 그려낸 풍경. 그 안엔 자연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한 점, 한 선에 집중하며 조용히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들. 이들이 그려가는 세상이 궁금해지네요.